여러분, 오늘은 인류 문명의 뿌리, 바로 4대 문명 발상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그곳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아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듯한 짜릿한 여정이 될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늘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다들 기억하시죠? 이 위대한 문명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이유로 흥망성쇠를 겪었으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볼게요. 특히 이번 탐험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할 예정이니까 더욱 귀 기울여 주세요. 이 4대 문명 발상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답니다. 자, 그럼 문명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볼까요? 먼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살펴볼까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번성했죠. 현재의 이라크와 시리아, 터키, 그리고 이란 일부 지역에 걸쳐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이었답니다. 이곳은 수메르 문명, 바빌로니아 왕국, 아시리아 문명 등 수많은 강력한 국가와 문화가 꽃피웠던 곳이에요. 다른 문명들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개방적인 환경 덕분에 외부 문물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덕분에 아주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죠. 바퀴를 발명하고 인류 최초의 문자인 쐐기 문자를 만들었으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위대한 법전을 만들고 심지어 60진법과 태음력을 고안했으며 시간으로 나누는 개념까지 이곳에서 나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찬란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되면서 점차 문화적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은 이라크와 그 주변 국가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옥했던 땅은 토지 사용 과잉과 염분 축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건조해졌다고 합니다. 강우량이 줄어들고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문명의 요람이었던 비옥한 땅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비로운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했죠. 나일강은 매년 범람하며 비옥한 토지를 제공했고 이 덕분에 이집트 문명은 외부의 침입이 적은 폐쇄적인 지리적 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신권 정치, 사후 세계에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그 결과물인 웅장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미라 같은 유적들은 지금도 전 세계인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죠. 또한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농사에 활용하기 위해 태양력, 기하학, 천문학이 발달했고 상형 문자와 파피루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해 보였던 이집트 문명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기원전 2200년경에 발생한 대규모 가뭄입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 고왕국 시대가 쇠퇴했고 이후 이집트는 여러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며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나일강의 선물과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혜는 끊이지 않았고 현대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유산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명 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고대 유적들은 여전히 나일 강변에 굳건히 서서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현대 이집트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나일강의 수량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찬란한 유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스터리한 도시 계획의 달인들,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현재의 파키스탄과 인도, 서북부 지역인 인더스 강 유역에서 번성했어요. 이곳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로 계획적인 도시 건설과 아주 발달된 상하수도 시스템이었다는 점이에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같은 고대 도시들은 마치 현대 도시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넓은 대로와 주거지, 그리고 체계적인 하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심지어 공동 목욕탕까지 있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번성했던 인더스 문명도 기원전 1900년경에 갑작스럽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가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가뭄과 몬순 패턴의 변화가 인더스 문명의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강물이 줄어들고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면서 도시가 축소되고 인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는 대부분 파키스탄과 인도에 남아 있는데요. 이곳들 역시 물 부족 문제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몬순 기후의 불규칙성이 심화되면서 때로는 극심한 가뭄이, 때로는 기록적인 홍수가 반복되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인더스 문명의 쇠퇴 원인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양 문명의 요람, 황하 문명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황하 문명은 말 그대로 황하 유역, 즉 현재의 중국 지역에서 발달했어요. 이곳은 기장이나 조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돼지나게, 닭 등을 사육하면서 농업 문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골문자를 창제하고 찬란한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킨 곳이 바로 이곳 황하 문명이죠. 중국은 이 황하 문명을 기반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황하강은 중국의 슬픔이라고 불릴 정도로 잦은 홍수와 엄청난 양의 토사 유출로 유명했습니다. 강의 이름처럼 누런 흙탕물이 흘러넘쳐 주변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곤 했죠. 현재 황하 유역은 중국 문명의 발상지라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환경 문제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댐 건설과 대규모 관계 사업으로 인해 강의 흐름이 크게 변화했고, 이는 특히 하구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과거에는 농업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황하강이 이제는 환경 문제와 물 관리에 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변화를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각 문명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지만 결국엔 공통적으로 기후 변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메소포타미아의 건조화, 이집트의 가뭄, 인더스의 몬순 변화, 그리고 황하의 홍수와 물 부족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이 과거 문명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 지역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는 이 고대 문명의 지혜와 동시에 그들이 겪었던 환경적 시련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명들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되짚어보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